제54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1번부터 25번까지 했고 이제부터 이제 26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26번 한번 보자. 여기서 멈췄죠? 잘 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가에 들어갈 지도 찾는 거예요. 근데 퍼즐 만들어놨네. 그쵸? 그래서 가는 김정호가 제작한 총 22첩의 목판본 지도입니다.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했대요. 심리척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뭡니까? 태동여 지도네. 와, 너무 쉽다. 그쵸? 그래서 이것을 어렵게 표현하면 22첩의 목판본 이렇게 되는데 분첩, 절첩식이라고도 해요. 이것이 태동여 지도지요. 자, 동국지도는요. 우리가 지금 동국지도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백리척이라고 꼭 알아두셔야 돼요. 백리척. 그래서 틀린 거고 대동여지도가 정답이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2번이 정답이고 고려만국전도는 서양 거잖아요. 마테오 리치가 이렇게 만든 세계 지도. 혼혈강기 역대국도 지도는 중국에서 들어온 세계 지도에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태종 때 2회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가시기에 있었던 사건. 이런 건 좀 어렵죠. 그렇지? 그래서 3점이잖아. 자, 어떻게 어렵냐? 요거 파악해야죠. 그리고 요것도 파악해요. 이거 좀 어렵지. 하나하나 가보자. 자, 자의 대비께서는 3년복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기념복을 1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예속 논쟁 아니에요? 지금 상복 입고 있잖아. 그렇죠? 예속 논쟁은 언제 있었죠? 현종 때. 그렇죠? 현종 때 예속 논쟁입니다. 그래서 남인과 서인이 이 상복을 어떻게 입느냐라는 거죠. 참고로 이제 1차는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 2차는 효종 B가 돌아가셨을 때, 그렇죠? 그래서 모두 1년설이 채택이 되었다. 자, 이쪽 보니까 조정의 신하들이 당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균관 앞에 탕평비를 세우세요 라고 얘기하죠. 누구의? 영조. 영조가 탕평비를 세우잖아요. 영조의 탕평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현종 때부터 영조 때까지 있었던 일,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무오사화 언제 있었어요? 사화잖아. 무오사화. 무오년에 연산군 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문제가 돼서 첫 번째 일어났던 사화가 무오사화. 그러니까 무오사화는 이쪽에 있어야죠. 틀렸어. 병자호란이요? 병자호란은 언제예요? 인조 때 있었잖아요. 인조 때. 인조 때 있으니까 인조는 이쪽에 있어야죠. 그렇죠? 틀렸어. 그래서 누가 쳐들어와요? 청나라가 쳐들어온 거고. 세 번째 경신환국입니다. 경신환국. 환국은 3번 있었어요. 누구 때? 숙종 때. 숙종 때면 여기 들어가는데 맞아요. 3번이 정답이죠. 임술룡빈봉기 진주에서 먼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세도 정치하에서 있었던 농민봉기예요. 그러니까 이쪽 철종 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이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번? 3번이네. 3번이 정답이죠. 28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기구. 와, 이런 게 좀 어렵지. 그쵸? 그런데 가보 개혁과 을미 개혁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하. 그런데 지금 보면 어디에 가로가 돼 있어? 1차. 2차 을미 개혁. 2차는 홍범 14조예요. 그래서 1, 2차 가보개혁은 1894년. 이 을미개혁은 1895년. 그러니까 지금 1차 가보개혁에 어떤 거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했대요? 뭐예요? 궁극기무처. 궁극기무처 여기 있네. 3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극기무처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궁극기무처를 이 궁극기무처를 만들고 여기에서 했다 그러면 1차 가보개혁인데 2차 때는 이 궁극기무처를 없애고 홍범 14조를 반포해요. 그래서 이 문구도 좀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궁극기무처 없애고
홍범 14조 만들었다. 2차. 뭐 3차 뭐 4차 그런 건 모르겠고 을미개혁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따로 요거 다 외워야지. 그러니까 지금 군국기무처를 물어보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고 1번 정방은 언제 만들었죠? 정방 고려시대인데 고려 최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후가 무신정권 때 문신과 무신을 막 뽑는 거 있잖아요.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정방을 만들어놨어요. 교정도감은요? 최후의 아버지가 누구야? 최충원. 최충원이 만든 거지. 교정도감. 그래서 권력 최고 기구를 최충원 때 만든 거예요. 군국기무처가 정답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4번 통리기무하면은 근대사에서 1880년 고종이 우리가 개화를 해야 돼. 개화를 하기 위해서 총괄해라라고 해서 통리기무하문을 만들었으니 개화 총괄기구예요. 한참 뒤에 나와야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3번이 정답이에요. 자, 29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화면의 사진은 문수산성입니다. 라는 거지. 이거 모르겠다. 그쵸? 자, 이 사건 당시 한성근 부대가 프랑스군에 맞서서 프랑스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양원수 부대가 어디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막았어요. 군대가 이제 이렇게 두 명의 장수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외워? 이거는 병인 양요잖아요. 병인 양요인데 이렇게 외우면 돼. 한문은 누가 잘해요? 한문 정량이 잘해. 정량이 이렇게 외우면 안 헷갈립니다. 그렇지? 지금 이 사건은 뭐예요? 이거는 병인양요예요. 그래서 병인박해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이제 복수지. 프랑스 애들이 이제 군함을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병인양요가 있었고 얘들의 목표가 뭐예요? 통상 수교입니다. 그렇지? 자, 1번 흥선대원군 집권기 일어났다. 맞아요? 맞지.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막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1번이 맞는 얘기예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의 배경이 된 거?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이 결과가 뭐예요? 신미양요죠. 그렇죠? 그래서 1871년에 신미양요가 터지는데 이 신미양요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이때 미국과 관련이 있었다. 그렇죠? 삼정 이정청의 설치. 이건 뭐예요? 삼정의 문란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났다라고 했던 거. 철종 때. 뭐 임술련의 임술농민 봉기잖아요. 임술농민 봉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안핵사, 그러니까 이제 암행어사가 가서 이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삼정의 문란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저 삼정 이정청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 그러니까 지금과는 관계가 없지요. 자, 네 번째 군함 운요가 강화도에 접근해서 위협하였다. 운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1875년 운요 사건이잖아요. 이 이후에 어떻게 했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지요. 자, 강화도 조약은 1년 뒤에 있었잖아. 1876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과 또 관련이 있는 거, 일본과도 관련이 있는 거. 지금 뭐 프랑스 병인 양요에 대한 거니까 1번이 정답이에요. 그렇죠? 다음 문제 30번. 자,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이건 뭐야? 조선사건, 전보 조선사건. 이것만 가지고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책은 개화정책에 반발해서 개화정책이 지금 있나 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반발했대. 그래서 구식군인들이 일으켰구나. 열받아서 일어난 거야. 그렇죠? 뭐예요? 이모군란이잖아요. 이모군란. 그렇죠? 그래서 일본 공사가 쓴 보고서를 정리한 거예요. 책에는 무엇으로 인한 일본 측의 피해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년에 군대가 들고 일어났죠? 왜 99년만 차별하느냐라고. 그래서 이 군인들이 어디로 갔어요? 일본 공사관을 가잖아.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 애들이 나중에 거 봐라, 니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 우리한테 이 피해 보상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사건은 뭐예요?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청군의 개입으로 진압되었다. 맞아, 틀려? 맞죠. 이것은 이모군란. 또
이모군란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여기 하나 또 추가하면 갑신정변도 있잖아. 갑신정변 2년 뒤에 또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도 청군의 개입으로 진압돼요. 아무튼 이모군란을 물어보니까 1번은 정답이죠. 조선 책략이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 조선 책략은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일본에 가잖아요. 그때 놀래가지고 가져오게 되니까 2차 수신사 김홍집 수신사와 관련이 있죠. 세 번째,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전투가 벌어졌다라는 우금치 전투는 언제야? 동학농민운동이요. 그렇죠? 자, 네 번째, 우전 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정변이 일어났다. 이거는 요거잖아. 그렇죠?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으로 정답이네. 1번 정답. 자, 31번 문제예요. 가에 들어갈 사절단. 우리가 공부할 때 사절단 너무 많이 공부했는데, 그쵸? 자, 이것은 누가 어디에, 그렇지? 사절단이니까 어디에 대표 민영익이 미국 대통령한테 전한 거래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 돼 있네. 와, 그쵸? 이 문서는 두 나라가 조약을 맺어서 우호 관계가 돈독해졌으니까 사절단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민영익이, 그렇죠? 그래서 보빙사예요. 1883년. 요거는 왜 이렇게 된 거냐면 1882년에 뭐를 체결해요? 우리가 조미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조선에 푸우투 공사를 파견해요. 이 공사가 조선에 와가지고 막 내정 간섭하고 안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고맙게도 도와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선에서 와, 우리가 요거에 대한 또 답신을 보내야지. 그렇죠? 그래서 보답한다라는 의미에서 보빙사. 그래서 82년, 83년 1년 뒤에 우리도 파견한다. 그래서 민영익을 대사로 해서 미국에 보냈죠. 그래서 요거를 외우려면 민, 보, 미 외우면 돼. 민보미 외우면 되죠. 그래서 보빙사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여기. 그치? 자, 수신사는 아까 방금 전 문제에서 잠깐 봤잖아. 그렇죠? 일본에 파견한 거죠. 그래서 1차 수신사는 김기수, 2차는 김홍집. 그래서 김홍집이 뭐 가지고 와? 조선 책략을 가지고 들어오잖아.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보빙사. 영선사는 어디 보내요? 청나라. 그렇죠? 청나라에 김윤식을 보냅니다. 자, 조사시탈단은 어디야? 일본에. 그렇죠? 일본에. 그래서 홍영식을 이렇게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뭐 청식이 영, 청식영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그렇지? 보빙사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가에 대한 실문으로 옳은 것. 신문을 찾는 거예요. 신문. 신문이구나.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데가 근대사 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근대사 쪽에서 신문이 나왔구나. 가에 대해서 검색해줘. 그렇죠? 서재필이 중심이 되어서 창간한 신문이래요. 신문. 서재필이 만들었고 민중계몽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글로 발행을 했고 그리고 외국인도 봐라. 그래서 영문도 만들었어요. 이거 뭐예요? 서재필 독립신문이죠. 독립신문. 그래서 이 독립신문을 만들고 민중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이게 협회가 만들어지니 독립협회잖아요. 그래서 이 신문은 독립신문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1번 나왔네. 와, 그쵸? 1번 나왔다. 그쵸? 그래서 이 독립신문 다음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지죠. 자, 2번 제국신문은 뭐예요? 누가 만들어요? 몰라요? 이종일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펼쳐졌던 신문이 제국신문. 해조신문은 안타깝게도 한반도가 아니고 저 연해주 쪽에서 우리 민족신문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해조신문. 대한매일신보는 모르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것은 이제 베델과 양기탁이 이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베델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지? 영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 선생님이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독립에 관한 여러 가지 의병이라든가 이런 것들 활발하게 여기에다가 막 게재를 했죠. 지금 문제는 독립신문을 물어보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에요. 나머지 것도 다 공부해야 돼요. 자, 33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 문화유산. 자, 보자.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쵸? 이 문화유산에 대해서 발표해 볼까요? 좀 선생님 웃었으면 좋겠다. 그치? 자, 고려 후기에 만들어졌대요. 대한제국 시기에 일본인에게 약탈을 됐을 때, 일본에 약탈이 됐다가 일제강점기 때 다시 돌아왔대. 와, 베델과 헐버트가 내나 이거 대한제국까지 하나 그러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대요. 이거 뭘까요? 이거 뭐야? 원간섭기 때 만들었던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에요. 그래서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 애들이 가져갔다가 도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경복궁에 설치했다가 지금은 이제 보존을 위해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놨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 딴 것도 봐야지. 그렇죠? 자, 1번 불국사 다보탑이래요. 와, 이거는 어디 거예요? 신라 거. 그렇죠? 자, 이거 분황사 모전석탑이요. 이건 막 벽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작은 걸 막 다듬어서 따다닥 만든 거. 신라 거죠.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들어요. 정림사주 5층 석탑. 요거 백제. 그렇죠? 그래서 백제 부왕 때 이렇게 만든 거.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고려 걸로 정답이죠. 지금 보면 요거 신라, 여기 백제, 요거 하나만 고려잖아. 그러니까 4번 정답 풀 수가 있어요. 34번 문제죠. 아이고, 이제 일제강점기 들어왔어요. 가에서 다를 일어난 순서 맞추기예요. 일제강점기 시행된 법령입니다. 와, 어렵다. 법이니까. 그렇죠? 자, 조선태영령 이거 언제예요? 1910년대 일본 헌병들이 조선 사람들을 막 때렸다라는 거죠. 헌병 무단통치 때예요. 10년대. 그렇죠? 1912년. 이건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어.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치안유지법이래요.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를 일제가 탄압하기 위해서 1920년대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925년 치안유지법. 국가총동원법은 뭐죠? 지금 막 군인처럼 옷 입고 있잖아. 그렇죠? 군복 딱 입고 어디 가는 거야? 전쟁터 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끌려가는 거잖아. 그래서 1938년, 30년대에 전쟁에 광분한 일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 맞추기니까 10년대, 20년대, 30년대 순서대로 가나다가 맞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10년대, 20년대, 30년대 요거는 꼭 알아야 돼.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될 요 그 테마만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알면 3점 맞잖아. 그렇죠? 꼭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35번. 밑줄군 전투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때 시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와, 이거야. 이거 연도 모르면 못 푸는 문제잖아. 그렇죠? 그래서 3점이죠. 자, 이 자료는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연합부대가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물리친 전투를 묘사한 신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전사자 157명, 200명 중상, 경상 100명. 우리는 전사한 게 우리 아군은 1명, 그리고 병사 3명, 그리고 중상 2명. 근데 어마어마하지. 애들 엄청 피해를 봤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봉오동 전투예요. 봉오동 전투가 언제 있었더라라고 하면 공부할 때 생각을 한번 해봐요. 봉오동 전투는 우리가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터지고, 그렇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배워요. 그 다음 파트에서 뭐가 나오냐면 전쟁이 나와. 봉오동 전투.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19년 요때인가? 라는 거죠. 그럼 맞아요.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년 6월 달이면 1번밖에 없죠. 1번이 정답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볼 때는 요거를 연도를 꼭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 그래서 3점. 36번 문제예요. 가 지역에 있었던 독립운동. 와, 지금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인데 지역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 조사 보고서예요. 대조선 국민군단 박용만이죠. 그래서 1914년에 어디에서 만들어요? 하와이에서 만드는 군대예요. 미주 하와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1914년.
한인 비행학교 운영. 그래서 노백린, 김종림 뭐 모르겠어. 비행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미주 하와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미국을 물어보는 거지. 그렇죠? 자, 1번 서전서숙이 세워졌대요. 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위에 간도 지역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거 북간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상설 선생이 1906년에 세웠어요. 두 번째 건업해요? 와,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간도일까? 그렇죠? 아니에요. 연해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인석, 이상설 선생이 건업회를 만들어요. 1911년. 우리 건업회는 알아야 돼요. 자, 신흥간습소가 설립되었다. 이건 누가? 신민회가. 그렇죠? 그래서 만주에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만주의 아래 서간도에서 만들어요. 자, 네 번째 대한인국민회가 결성된 것은 1910년 미주에서 안창호, 박용만, 이승만 이분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했었다라는 거죠. 대한인국민회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 요것은 반드시 하셔야 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요거는 선생님 요건 모르면 안 될까요? 그래. 요거는 몰라도 어떻게든 풀 수 있어요. 하지만 건업회 정도까지는 알아야 됩니다. 아셨지요? 서전서숙은 잘 안 나와요. 나오는 게 좀 어려웠다라는 얘기죠. 4번이 정답이야. 자, 다음 가상의 뉴스 가에 들어갈 단체입니다. 이상재 선생의 장례식이래요. 사회장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선생은 일체 기회주의를 부인한대요. 일체 기회주의가 제일 나쁜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싫어한다. 이걸 강령으로 내세운 단체가 있었어요. 자, 그 단체의 초대회장으로 민족유일당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면 1920년대 중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연합해서 하나로 만들자라는 움직임이 민족유일당 운동. 마지막까지 민족운동에 헌신하였던 선생의 죽음을 많은 사람이 애도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재 선생 사회장 거행. 그러면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기회주의를 부인하는 강령이 있었던 그렇죠? 민족유일당 운동에 관련된 엄청나게 큰 단체예요. 이거 뭐예요? 신간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간회는 여기 있잖아. 그렇죠? 자, 보안회는 뭐 했어요? 1904년에 일본 애들이 일제가 황무지를 우리가 개간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기지 마. 싫어. 왜? 니들이 황무지 개간해 달라 그러면 결국엔 황무지 개간해 놓고 우리나라 땅 뺏을 거잖아. 이거잖아요. 그래서 보안회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회는 1904년 일제 황무지 개간 요구를 저항했어요. 그래서 철회시켜요. 일본 애들이 알았어. 안 가져갈게. 그래서 보안회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제가 설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거는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죠. 정답은 몇 번? 신간회가 정답이죠. 1927년부터 1931년까지 활동을 했었다. 신간회예요. 자, 세 번째 진단학회는요.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역사와 관련 있는 거죠. 그래서 실증사학, 손진태, 이윤재 이 선생들이 여기서 활동을 했었다. 조선형평사 이것도 좀 거리가 멀죠. 근데 시기는 좀 비슷해요. 1920년대에 있었던 백정 그렇죠? 도축업에 종사하는 백정들이 모여서 왜 우리만 차별을 하느냐라고 하는 신분해방 운동이었잖아. 그래서 이 조선 형평사는 백정의 신분해방 운동이었다. 관계는 없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신간회에 있다라는 거죠. 자, 38번 문제죠. 다음 답사가 이루어진 지역이네. 와, 우리는 지역 문제 되게 어려운데, 그쵸? 잘 냅니다. 어려우니까 막 틀리라고 막 되나? 자, 지역을 지도에서 찾아보자. 우리 고장 문화유산 태사묘 선생님 처음 들어봐요. 괜찮아요. 처음 들어보는 게 당연해요. 고창 전투를 승리로 이끈 고려. 고려래요. 공신 삼태사의 위패를 모신 사당. 모르겠다, 그죠? 도산서원. 퇴계 이왕이 제자들을 가리켰던 도산서원이에요. 와,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도산서원은 꼭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안동이에요. 안동.
그래서 임천각 일제강점기 서간도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이상용 선생의 생가가 안동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와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괜찮아요. 어려워도 지금 알면 되잖아. 그렇지? 도산서원은 안동에 있는 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만 알면 돼요. 그래서 안동에 대한 문제니까 어디에 있어? 라번에 있죠. 그렇죠? 정답은 라번이요. 인천하면 뭐가 나올까? 뭐 강화도 조약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논산하면 뭐 나올 것 같아요? 그래, 간척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런 거 나올 거고 부산은 뭐 강화도 조약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부산 외 두 개 항구를 개항했다. 그래서 인천하고 원산을 개항했다. 뭐 이런 내용 나오겠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39번 문제인데요. 지금 가에 들어갈 군사 조직, 그러니까 군대를 물어보는 거예요. 군대. 그렇죠? 자, 지금 보면 김원봉 선생이 나왔어요. 여러분, 김원봉 선생 하면 뭐가 탁 떠올라요? 1919년 만주에 의열단을 조직을 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럼 의열단이니까 군사조직 의열단? 모르겠다. 더 가보자. 중국 측의 지원을 받았다? 의열단은 우리가 만든 건데 그럼 의열단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중국 관내에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조직. 요거는요. 여러분 여기에서 꼭 외워야 돼. 우리 학생들이 요거에서 다 외워야 돼요.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조직이 뭐예요? 조선 의용대입니다. 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화북 지방으로 이동하거나 한국 광복군에 합류했대요. 그래서 조선 의용대가 김원봉이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죠. 김원봉의 조선 의용대가 1942년에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고 남아있는 이 조선 의용대 있잖아요. 그래서 김두봉이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로 이름을 바꾸면서 옮겨요. 김두봉. 그렇죠? 아, 이거 맞네. 조선 의용대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 3번에 있고요. 별기군이 뭘까요, 여러분? 아까 잠깐 봤는데 이모군란 때 나오잖아요. 신식군대예요. 일본식 장교를 양성했던 우리나라의 신식군대. 민씨 정부에서 만들었어요. 자, 두 번째 북로군정서. 이건 뭐예요? 북로군정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들어봤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외워야죠.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김좌진 장군의 군대잖아요. 꼭 알아야 돼요. 조선의용대가 여기에 이제 3번에 있고 3번이 정답이고 동북항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여기에다 냈다는 거는 니들이 이거 몰라라라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니까. 그렇죠? 동북항일연구는요. 이 사회주의계 독립운동 하는 그 단체에서 군대를 만든 거예요. 그것이 동북항일연군입니다. 사회주의계 군대. 그래서 36년인데 너무 어려웠어요. 이 4번은 근데 몰라도 우리가 3번에서 풀 수가 있으니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40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가해 활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사람인지 단체인지 모르겠다. 독립공채 상환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 심사 보고서. 와, 너무 어렵다. 근데 여기에서 뭐예요? 독립공채 상황. 독립공채는 들어본 것 같은데요. 자, 보자. 제안 이후 지금부터 64년 전인 1919년 1919년 3월 1일 3.1운동인데 어디에서는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법의 하나로 소위 독립공채라는 걸 만들었대요. 이제 알겠다. 어디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3월 1일 4.1운동 이후에 우리가 민족 지도자들이 자각을 했죠. 그리고 반성을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4월 달에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에서 독립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독립공채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모금 활동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 공채는 대부분 해외, 교민, 미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찍어냈고요. 이에는 조국이 광복되고 독립을 하면 이자를 가산해서 이렇게 갚아줄게 라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발행된 어디 명의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명의의
독립공채지역, 그렇죠? 공채에 대해서 국가가 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했다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아이고 어렵다, 그렇죠? 1번 집강소는 뭐예요? 집강소는 그 동학농민운동 때 군들이 우리 스스로 개혁을 할게, 이 기구 만들게, 그래서 만든 것이 집강소, 그렇죠? 자, 두 번째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야 했다라는 거. 만민공동회는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 어디에서? 광장에서. 그래서 어떤 단체예요? 독립협회입니다. 세 번째,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한 것이 이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그래서 임시정부 초기의 활동이 연통제와 교통국이에요. 임시정부가 좀 이따 힘들어지는데 1920년대 초반에 이것이 발각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인력난과 그리고 자금난에 힘들어하는 임시정부로 되지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개벽, 신여성 이런 잡지, 개벽 이런 것들은 시험에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도교에 대한 설명이에요. 3번이 정답. 41번 들어가 볼게요. 41번 됐어요. 41번 가에 들어갈 인물을 찾아라. 독립운동가네요. 와, 독립운동가 반드시 알아야죠. 독립운동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검색. 1932년 와, 상하이 훈코공원에서 열린 일왕 생일 및 상하이 사변 승전 축하 기념식 단상에서 폭탄을 던졌대요. 오호, 일본군 장성과 고위 관리를 처단했습니다. 그래서 의거 현장이라고 돼 있죠. 현장에서 발견된 도시락 폭탄. 그렇죠? 자, 이 훈코공원 의거예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여기에서 이제 활동을 했죠. 그렇죠? 윤봉길 의거예요. 이봉창 의거가 있었죠. 이봉창 의거가 1932년 1월 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봉창 의거가 일본에서 도쿄 국왕마차에 폭탄을 던졌고,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 뭐라고 언론에서 아쉽게 실패로 돌아갔어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편 들으니까 일본 애들 화나서 상하이를 치죠. 상하이 침략을 했고, 이 상하이 침략을 해서 승전을 하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와 신난다 그래서 훈코공원에서 승전 기념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윤봉길 의사가 여기를 다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폭탄을 던지고 일본 장성 고위 관리 다 처단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윤봉길 의거. 자, 그래서 윤봉길 의거니까 4번에 딱 나와 있네요. 그렇죠?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 독립운동가잖아요. 근데 외교로서 독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쪽에 활동을 하셨던 안창호 독립운동가, 외교 독립론. 자, 이육사 선생은요. 일종의 저항 시인인데, 이육사 선생님은 일본 놈들이 이렇게 264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너 잘못했으니까 수감돼라고 해서 이제 감옥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육사 선생은 당시 의열단에 가입을 해요. 그래서 의열단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저거 봐라, 저거 독립운동가네, 그래서 잡아서 이제 재판하고 감옥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죄수번호 264 그걸 가지고 이육사 선생님이 난 이육사다 이렇게 하시게 된 거다. 자, 세 번째 한용운 선생은 스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선총독부에서 불교도 조선총독부가 가져갈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한용운 선생님이 안 돼, 이건 막아야 돼. 그래서 조선불교 유신회, 그래서 저항운동을 했었어요. 자, 4번에 이제 윤봉길 의사죠. 그래서 훈코공원 의거 정확하게 4번이 정답으로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42번 문제로 갈게요. 밑줄근 사건으로 오는 것, 문학으로 만나는 한국사예요. 떼죽음 당한 마을. 와, 마을인데 다 학살을 당했나 봐요. 어디 우리 마을 뿐이던가. 이섬 출신이거든. 아무라도 붙잡고 물어봐라. 필시 그의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 아니면 적어도 사촌까지 누구 한 사람이 그 북새통에서 죽었다. 삼촌이 적은 내용이에요. 자, 위 소설의 배경이 된 어떤 사건인데, 미 군정기가 있었대.
그러니까 미군정기는 우리가 광복 이후에 일제강점기 끝난 이후에 있었던 미군정기죠. 시작돼서 이승만 정부 수립 이후까지 지속되었대요. 당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했대요. 그래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많은 수의 죄 없는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인데 그 동네가 학살을 당했대요. 이게 뭐야? 제주도 4.3 사건이에요. 그래서 1948년에 이제 막 유엔에서 소총의 결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남한만 단독 선거해라고 하니까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했던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제주도 도민들이 많이 피해를 봤다. 이것이 제주 4.3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3번에 있죠. 간도 참변은 뭐예요? 간도 참변, 이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대패를 한 일본 애들이 열받아서 간도에 있는 사람들 싹 다 죽인 사건이죠. 이것이 1920년에 있었던 간도 참변. 자, 6.3 시위는 뭡니까? 박정희 정부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겠다라고 하기 바로 직전에 김종필 5.18 메모가 이렇게 유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 그래 우리가 니네한테 지원금을 줄게. 근데 명분은 배상금이 아니고 독립축하금이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것은 굴욕 외교다라고 해서 이렇게 반대했던 사건입니다. 1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1964년 6월 3일 날 있었다. 자, 정답은 뭐예요? 3번에 있죠. 제주 4.3 사건. 자, 네 번째 거 제암리 학살 사건은 3.1운동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3.1운동 때 화성에 있었던 제암리에서 사람들이 만세운동을 전개를 하니까 일본 애들이 싹 다 학살을 했다라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주 4.3 사건은 3번에 있네요. 3번이 정답이에요. 자, 43번이에요. 와, 외국인이에요. 그렇죠? 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와, 인민혁명단 재건위원회 사건. 여러분 이거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인혁당 사건이라고도 해요. 인혁당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모르겠어. 근데 뒤에 걸 봐봐요. 유신헌법을 제정한 어떤 정부야? 유신헌법을 제정한 어떤 박정희 정부죠. 그렇죠? 박정희 정부예요. 그래서 이 박정희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 박정희 정부는 63년부터 79년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데 유신헌법을 제정했다라고 하니까 정확하게는 1972년에 유신헌법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1979년까지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조작되었음을 폭로하는 등 한국의 민주화의 공헌에서 이렇게 국민 포장으로 이렇게 이제 훈장받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박정희 정부를 찾는 겁니다. 1번 거리에서 장발을 단속하는 경찰. 그리고 미니스커트도 이렇게 단속을 했어요. 이것이 유신 정권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있었으니까 1번이 정확하게 정답. 자, 두 번째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이른바 건준위. 요거는 광복 직후에 있었지. 그렇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에 건준위가 이렇게 발족합니다. 박정희 정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세 번째 서울올림픽 대회 개막식을 관람했다. 서울올림픽이요. 1988년 누구 때예요?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줄이면 어떻게 돼? 반민특위라고 하죠. 반민특위는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딱 수립되고 바로 다음 달에 이때 이제 국회에서 친일파 청산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정부 때는 이승만 정부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박정희 정부예요. 자, 44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장수왕이 새롭게 도읍으로 삼은 곳. 장수왕이 나왔어요.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된 것. 남북 정상회담이 최초로 개최된 것. 야, 여기 지역이 어디예요? 요것만 봐도 알겠다.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하잖아요.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그렇죠? 그리고 물산장려운동도 1920년대 평양에서 시작되고요. 남북 정상회담도 평양에서 2000년에 최초로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회담이 성사가 되지요. 그렇죠?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평양. 원산하면 뭐 노동자 총파업 이런 것들 나와야 될 것 같고 서울은 너무 많고 파주는 뭐가 나올까? 그렇죠? 아무튼 정답은 평양이 정답입니다. 45번.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와, 이거 삼천교육대래요. 여러분 이런 거 되게 모르죠? 삼천교육 되게 무서운 데입니다. 그렇죠? 잘못하면 이렇게 들어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국풍 81 교복 자율화. 이 정부는요. 전두환 정부예요. 그래서 1980년에 삼천교육대. 국풍 81은 왠지 1981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복 자율화 1983년에 있었던 전두환 정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사실 찾아보자. 1번 야관 통행 금지가 해제되었다. 이것이 전두환 정부에서 있었던 거예요. 1번 정답. 베트남 전쟁에 국군이 파병된 것은 박정희 정부 때잖아요. 자, 세 번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것은 이승만 정부예요. 네 번째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다. 요거는 실시되었다. 우리는 박정희 정부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사실상 박정희 정부 바로 직전에 군사정부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건 누가 이끌어요? 박정희가 이끄니까 그냥 박정희 정부라고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6번 들어갈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라는 거죠. 국가 무형문화재래요. 와,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 및 추종된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이게 이름 있는 거 있잖아. 거기에서 이제 제사 지내는 거 신이라고 해요. 요 이름 이렇게 있는 거 사당에서 지냈던 의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축소되었고 해방 이후에 한때 시행 안 됐는데 1969년부터 다시 거행되었다. 무엇일까요? 이건 어렵죠? 종묘제례입니다. 종묘제례. 그래서 1번 연등회는 이거는 이제 불교와 관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전무는 모르겠죠. 그렇죠? 이것은 민속무용이에요. 경남 통영 지역에서 있었던 민속무용. 석전대제, 이것은 문묘에서 행하는 제사를 대제, 석전대제라고 하고요. 4번 종묘제례가 정답이죠. 4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문제 47번. 가 명절에서 행해지는 풍속입니다. 명절 찾는 거죠. 어디에 부활? 3일 연휴 확정. 와, 연휴가 3일이래요. 와, 길게 쉬네. 근데 이제 현대네요. 우리도 지금 3일 연휴 이렇게 쉬는 연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음력에 근거해서 새해 첫날을 명절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양력이 사용된 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음력 새해 첫날은 구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봤죠? 어머니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구정이라고 부르잖아. 그렇죠? 신정 구정 이렇게 등한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음력으로 명절 세는 전통은 사라지지 않았고 1985년 정부는 이날을 민속의 날이라는 국가의 공휴일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89년 드디어 어떤 거라고 이름을 바꿨어? 구정을. 지금 뭐라 불러요? 새해 첫날. 설날이지 뭐. 그렇죠? 그래서 설날 1월 1일 음력 1월 1일 설날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1번 화전놀이. 이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삼진날에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세배하기. 요 해야 세뱃돈 받잖아. 1번, 2번. 그렇죠? 1월 1일. 그래서 2번이 정답. 3번 창포물에 머리 감기는 단오. 음력 5월 5일에 있었죠. 자, 보름달 보면서 소원 빌기. 뭐야? 대보름이네. 정월 대보름. 그래서 음력 1월 15일. 정답은 설날 2번이 정답. 자, 48번 문제예요. 가에 들어갈 민주화운동으로 옳은 것.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의 민주화운동 노래에서도 불리는 이 노래. 다른 나라 민주화운동에도 우리나라 노래가 불린대요. 와, 이 노래는 들불 야학 설립자 박기순과 그 당시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시민군, 계엄군, 전라남도, 그렇죠? 영원 결혼식에서 헌정되었던 곡입니다. 노래에 담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얻고 있는 것. 여기 보면 님을 위한 행진 곡이에요. 그래서 여기 써놨잖아. 님을 위한 행진곡. 요거 뭐야? 요거 계엄군 나오고 이거 5.18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죠. 그렇죠? 1980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있네. 3번에 있네요. 그렇죠? 자, 4.19 혁명은 이승만 정부 뭐 부정선거 이런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틀렸고 6월 민주항쟁 이런 거는 1987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두환 정부에서 호원철폐해라. 그렇죠? 그리고 독재 타도한다. 뭐 이런 구호가 있었고 3번이 광주에서 있었잖아요. 3번이 정답. 신군부에 맞서서 시민들의 운동이었다. 네 번째 삼성개헌 반대운동은 요즘 박정희 정부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새벽에 갑자기 날치기로 이렇게 통과가 됐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자, 49번 문제예요.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 와, 이건 어렵다. 그렇죠? 위에 것도 풀어야 되고 아래 것도 풀어야 돼요. 가 마침내 국회에서 유상매수, 유상분별 원칙으로 하는 농지개혁법이 통과됐다. 공포일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법이 실시되면 지주와 소작인을 구분하는 기존의 관념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실시는 아직 안 했나 봐. 법을 얘기했죠. 농지개혁법이죠. 이승만 정부. 그래서 49년에 법을 만들어요. 시행은 언제예요? 1년 뒤 50년에요. 자, 유가 및 금리 하락, 달러와 약세 등 3조의 호재가,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요? 3조 호황.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제2차 석유 파동이 발생한 지 7년여 만에 있었다. 3조 호황은 이 전두환 정부 때, 그래서 1980년대 중후반. 그럼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1번 수출 100억 달러를 처음 달성하였다. 이거 박정희 정부죠. 이거 외워야 돼요. 1977년입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 못 들어가? 들어가지. 1번이 정답이에요.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라는 이명박 정부 때, 그러니까 한참 뒤에. 자, FTA도 왠지 이거 영어 나오니까 현대 같잖아. 최근 같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요 뒤에. OECD 왠지 영어 같죠. 그렇죠? 최근 같죠? 김영삼 정부 때 1996년에 있었습니다.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번 박정희 정부가 들어갈 수 있죠. 50번 다음 내용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지금 뭔가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정부가 뭐냐? 지금 보면 2000년이네. 그렇죠? 힌트가 있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도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남북이 화해 협력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햇볕 정책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햇볕 정책 누구야?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00년이잖아. 그렇죠? 지금 어떤 정부의 통일 노력. 2000년 그러니까 어떤 정부야? 김대중 정부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을 찾아봐라 이 얘기예요. 자, 1번.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하였다. 맞죠? 그렇죠? 이것이 정답입니다. 2000년 김대중 정부. 자, 2번. 남북기본합의서는 노태우 정부 때 91년 1991년. 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도 노태우 정부 1991년 9월 달에 있었어요. 7.4 남북 공동성명은 누가 발표해요? 이것은 박정희 정부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것. 옳은 것은 1번 김대중 정부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4회에 하는 건 풀어봤는데 기본 전 회차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선택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선택지가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다음 회차도 이 지금 회차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 기출문제는 왜 중요하죠, 여러분? 기출문제는 와 맞았다. 난 맞았고 틀렸고 그래도 합격점 됐어 이제 나 시험 보러 가 이게 아니지요. 뭐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한번 이론을 찾아봐야 돼요. 아직 시간 있어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 이론 찾아보고 다시 이제 못 외운 거 다시 암기하고 틀린 거 한번 다시 보고 그리고 이렇게 시험장 가자.
라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다음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척도니까 이번 시간에 이제 2시간에 걸쳐 이렇게 했으니까 굉장히 고생 많이 했고요. 정리 잘하고 다음번엔 저 보면 안 돼요? 그럼 불합격이니까 꼭 이번 시험에 합격하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